진짜 며느리 행세는 하지 마. 결혼식 당일 신랑의 아들이 웨딩드레스를 입은 서희에게 던진 잔인한 말이었습니다. 동생의 수술비를 위해 80세 재벌과의 계약 결혼을 선택한 30세 여성. 하지만 신혼 첫날 밤 그녀가 마주한 것은 침대가 아닌 생명유지장치였습니다. 의식불명 상태의 남편, 24시간 감시 카메라, 그리고 서서히 드러나는 거대한 비밀. 과연 그녀는 이 지옥 같은 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정말 괜찮겠니? 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서희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서희는 어머니의 주름진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이게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하지만 80살이나 된 할아버지와 엄마, 동준이 수술비가 얼마인지 아시잖아요. 서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병원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기계음이 두 사람의 대화를 끊었습니다. 조 실장이 검은 서류 가방을 열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혼인 계약서입니다. 모든 조건이 명시되어 있으니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서희가 두꺼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차가운 종이 위에 적힌 글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계약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회장님의 생존 기간과 동일합니다. 조 실장의 말에 서희의 손이 굳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길어야 몇 달 정도로 예상됩니다. 어머니가 숨을 삼키며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서희가 정말 부인이 되는 건가요?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부부 생활은 없습니다. 조 실장이 안경을 고쳤으며 설명했습니다. 서희 씨의 역할은 회장님의 마지막 시간을 지켜드리는 것입니다. 서희가 펜을 들어 올렸습니다. 계약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서명과 동시에 첫 번째 금액이 지급됩니다. 펜끝이 종이에 닿는 순간 서희의 손목이 멈췄습니다. 정말 이게 맞는 선택일까요? 조 실장이 시계를 보며 재촉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회장님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거든요. 서희가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동준이의 얼굴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던 15살 동생의 모습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희가 펜을 움직여 자신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또박또박 쓴 글씨가 서류 위에 남겨졌습니다. 조 실장이 서류를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계약이 성립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서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딸 고생이 많을 텐데. 괜찮아요. 동준이만 살릴 수 있다면요. 조 실장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비밀 유지 서약서입니다. 이 계약에 관한 모든 내용은 절대 외부에 알려서는 안 됩니다. 서희가 서류를 받아보며 물었습니다. 만약 누군가 알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이 즉시 무효가 되고 모든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조 실장의 차가운 목소리에 서희의 등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내일 오전에 차량이 모시러 갑니다. 준비물은 따로 없습니다. 조 실장이 가방을 닫으며 일어났습니다. 결혼식은 언제 하나요? 서희의 질문에 조 실장이 돌아보았습니다. 내일 오후입니다. 간소하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문이 닫힌 후 병실에는 정막이 흘렀습니다. 어머니가 서희를 끌어안았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서희야. 엄마가 미안할 게 뭐 있어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서희가 어머니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에 별이 하나 반짝였습니다. 정말 아름답네요. 드레스를 입히던 직원이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서희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얀 드레스가 몸에 맞춰져 있었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이런 옷을 입어본 적이 없어서 괜찮습니다.
정말 잘 어울려요. 강지훈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서희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버지 취향이 참 특이하긴 하네. 서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지훈 씨, 아, 이제 며느리니까 지훈아라고 불러도 되겠네. 지훈의 목소리에 비꼬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식장 준비는 다 됐나요? 서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걱정 마. 우리 집안 체면도 있으니까. 지훈이 담배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담배는 내 집이야. 내가 어디서 뭘 하든 상관없어. 서희가 입술을 꽉 물었습니다. 드레스 직원이 어색한 기색을 보이며 나갔습니다. 지훈이 서희에게 다가왔습니다. 한 가지만 확실히 해두자. 뭐려? 넌 그냥 돈 받고 온 배우야. 진짜 며느리 행세는 하지 마. 서희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저도 원해서 여기 온 게 아니에요. 그래, 솔직한 게 좋아. 지훈이 담배 연기를 뿜으며 웃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으면 모든 게 끝나니까 그때까지만 참아. 회장님을 그렇게 말하시면 뭐 효자 연기라도 해야 하나? 지훈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조 실장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식장으로 이동할 시간입니다. 서희가 부케를 받아들었습니다. 하얀 장미 꽃잎이 손끝에서 떨렸습니다. 회장님은 어디에 계세요? 특별실에서 대기 중이십니다. 거대한 식장 문이 열렸습니다. 수십 명의 하객들이 서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대부분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저 여자가 그 유명한 돈 때문에 팔려온 거지 뭐. 속삭이는 소리들이 귓가에 들렸습니다. 식장 앞쪽에 휠체어가 놓여 있었습니다. 강태영 회장이 의식을 잃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가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서희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건가요? 조 실장이 서희의 팔을 잡았습니다. 미리 녹화하신 영상이 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강태영 회장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나 강태영은 서희를 내 아내로 맞이한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또렷했습니다. 내 생의 마지막을 함께 해줄 사람이다. 서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목사가 성혼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 부부가 되셨습니다. 박수 소리가 썰렁하게 울렸습니다. 지훈이 일어서며 하객들에게 인사했습니다. 모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서희는 휠체어 옆에 서서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이제 신혼방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조 실장이 서희의 팔꿈치를 잡았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축하한다는 말도 없네. 서희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기대했나? 지훈이 뒤에서 비웃었습니다. 신혼방은 이쪽입니다. 조 실장이 복도 끝을 가리켰습니다. 서희가 드레스 자락을 들고 따라 걸었습니다. 복도 양쪽에 늘어선 그림들이 음침하게 느껴졌습니다. 회장님은 어디 계시는 거예요? 곧 알게 됩니다. 지훈이 뒤따라오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상태가 어떻습니까? 목소리가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서희가 돌아보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아버지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어. 거대한 철문 앞에 멈췄습니다. 의료구역 출입금지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서희의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여기가 신혼방인가요? 정확히 말하면 회장님의 특별치료실입니다. 조 실장이 카드키를 문에 댔습니다. 문이 열리자 차가운 공기가 흘러나왔습니다. 하얀 타일과 무수한 의료기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침대 위에 강태영 회장이 누워 있었습니다. 각종 튜브와 전선이 몸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서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3개월째 의식불명 상태야.
지훈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럼 결혼식 때 영상은 미리 촬영한 거지. 마지막으로 의식이 있을 때 서희가 벽에 기대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럼 저는 도대체 뭘 위해서? 내 역할은 간단해. 지훈이 서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 법적 배우자로 있는 것. 그게 무슨 뜻이에요? 상속 문제가 복잡해서 말이야. 조 실장이 서희에게 또 다른 서류를 건넸습니다. 이건 또 뭔가요? 비밀 보존 합의서입니다. 이 모든 상황에 대해 절대 외부에 알려서는 안 됩니다. 서희가 서류를 펼쳐보았습니다.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만약 누설하면 어떻게 되나요? 모든 계약금을 즉시 반환하고 추가 배상금까지 물어야 합니다. 지훈이 벽에 걸린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24시간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 화면에는 침대 주변이 여러 각도로 찍혀 있었습니다. 저 혼자 여기 있어야 하는 건가요? 그게 내일이야. 지훈의 목소리에 동정심은 전혀 없었습니다. 혹시 회장님이 깨어나시면 3개월째 같은 상태야. 의사는 희망이 없다고 했어. 조 실장이 간이 침대를 가리켰습니다. 여기서 주무시면 됩니다. 차가운 철제 침대였습니다. 서희가 침대에 앉았습니다. 스프링이 삐걱거렸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갈게. 지훈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잠깐, 혹시 회장님께 무슨 일이 생기면 간호사가 상주하고 있으니까 걱정 마. 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서희가 홀로 남겨졌습니다. 강태영 회장의 규칙적인 호흡 소리만 들렸습니다. 각종 기계의 작동음이 방을 채웠습니다. 서희가 침대 발치로 다가갔습니다. 회장님, 대답은 없었습니다. 서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침대 옆 탁자에 청동 사자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아래 낡은 사진 한 장이 보였습니다. 젊은 여자와 로켓이 함께 찍힌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서희가 사진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사진 뒷면에 윤희에게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간호사가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상태 확인하러 왔습니다. 서희가 간이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목과 어깨가 뻐근했습니다. 밤새 어떠셨어요? 별다른 변화는 없었어요. 간호사가 각종 수치를 확인했습니다. 혈압과 맥박 모두 안정적이네요. 서희가 세면대에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초라했습니다.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그냥 지켜보고 계시면 됩니다. 조 실장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주무셨습니까? 서희가 목을 돌리며 답했습니다. 침대가 좀 딱딱해서 참으셔야죠. 여기가 병실이니까요. 차가운 말투였습니다. 회장님 영양 공급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서희가 튜브를 보며 물었습니다. 4시간마다 정해진 양을 주입합니다. 조 실장이 주입기의 속도를 조절했습니다. 속도를 너무 빠르게 하시면 안 되는데 제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서희가 강태영 회장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어제 발견한 사진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회장님, 윤이라는 분이 누구세요? 당연히 대답은 없었습니다. 조 실장이 서희를 예리하게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서희가 얼른 고개를 저었습니다. 청동 사자상을 자세히 보니 무게중심이 이상했습니다. 한쪽이 다른 쪽보다 무거워 보였습니다. 저기 있는 사자상은 언제부터 있던 건가요? 회장님이 아끼시던 물건입니다. 조 실장이 나간 후 서희는 사자상을 살펴봤습니다. 밑바닥을 만져보니 작은 홈이 있었습니다. 살짝 돌리자 뚜껑이 열렸습니다. 안에 작은 종이 조각이 들어 있었습니다. 벽장 뒤편 패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서희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감시 카메라가 여러 곳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회장의 침실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벽장이 하나 보였습니다. 회장님, 제가 청소 좀 할게요. 청소하는 척하며 벽장 뒤를 살폈습니다. 손으로 더듬어 보니 벽면이 살짝 움푹했습니다. 누르자 작은 패널이 열렸습니다. 지문 인식 장치가 나타났습니다. 서희의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뭘 하고 있는 거야? 갑자기 들린 목소리에 서희가 놀랐습니다. 지훈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청소하고 있었어요. 청소는 청소 직원이 하는 거야. 지훈이 의심스럽게 바라봤습니다. 그냥 회장님 주변을 깨끗하게. 이상한 짓 하지 마. 지훈이 서희의 팔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아, 아파요. 넌 그냥 여기 앉아서 지켜보기만 하면 돼. 서희의 팔에 빨간 자국이 생겼습니다. 조 여사가 들어왔습니다. 도시락 갖다 드렸어요. 60대로 보이는 친근한 인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서희가 도시락을 받았습니다. 많이 드세요. 기운 내셔야죠. 지훈이 나간 후 조 여사가 작게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저 사자상을 무척 아끼셨어요. 서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나 봐요. 예전에 소중한 분께 받으신 선물이라고 하셨어요. 조 여사의 말에 서희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혹시 그분이? 말씀드릴 순 없지만. 조 여사가 주변을 살피더니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마음속에 늘 간직하고 계신 분이세요. 서희가 사진 속 여인을 떠올렸습니다. 윤이라는 이름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밤 11시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서희가 간이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지훈과 조 실장의 발소리가 멀어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해볼까?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사자상 안에서 찾은 지문 샘플을 꺼냈습니다. 투명한 필름에 지문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회장의 손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필름을 손가락에 조심스럽게 붙였습니다. 벽장 뒤 패널로 다가갔습니다. 감시 카메라 사각지대인지 확인했습니다. 지문 인식 장치에 회장의 손을 갖다 댔습니다. 삐소리가 나며 초록불이 켜졌습니다. 패널이 옆으로 밀려났습니다. 뒤쪽에 작은 방이 나타났습니다. 서재처럼 꾸며져 있었습니다. 책장과 책상, 그리고 강철 금고가 있었습니다. 이런 곳이 있었다니. 서희가 조심스럽게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 업무 파일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룹 자금 흐름 분석이라는 제목이 보였습니다. 서희가 파일을 펼쳐보았습니다. 복잡한 숫자와 계산서들이 빼곡했습니다. 이게 뭐지?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서희가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키 큰 남자였습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서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한이야. 회장님의 비밀 직원. 이한이 서희에게 다가왔습니다. 비밀 직원이요? 회장님이 지훈의 뒤를 캐라고 시킨 거야. 이한이 금고를 가리켰습니다. 그 안에 중요한 증거들이 있어. 서희가 금고를 바라봤습니다. 숫자 버튼이 달린 전자식 금고였습니다. 암호를 아세요? 일부만 알고 있어. 나머지는 회장님만 아셔. 그럼 어떻게 열어요? 회장님이 의식을 되찾으시길 기다리는 수밖에. 이한의 말이 채 끝나기 전에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도에서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빨리 숨어야 해. 이한이 서희의 손을 잡고 책장 뒤로 끌고 갔습니다. 좁은 공간이었지만 숨을 곳은 되었습니다. 서희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한의 숨소리도 가빠졌습니다. 들키면 안 돼. 조 실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상태는 어떻습니까? 간병인이 대답했습니다. 안정적입니다. 부인도 잠들어 계시고요. 혹시 이상한 점은 없었나요? 부인이 청소를 자주 하시더라고요. 간병인의 말에 조 실장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청소를? 네, 회장님 주변을 계속 정리하시던데. 서희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조 실장이 벽장 근처까지 왔습니다. 이안이 서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패널이 조금 열려 있는 것 같은데. 조 실장이 중얼거렸습니다. 다행히 조 실장은 패널을 대충 닫고 돌아갔습니다. 발소리가 완전히 사라진 후에야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위험했어. 이안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이 회장님을 도우려는 거예요? 회장님은 내 할아버지야. 이안의 충격적인 고백에 서희가 놀랐습니다. 할아버지요? 정확히는 친할아버지는 아니고. 이안이 사진을 꺼냈습니다. 서희가 본 그 로켓 사진이었습니다. 이 여자가 내 어머니 윤이야. 이안이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그럼 당신은 회장님의 숨겨진 손자지. 서희가 모든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챕터 6 숨겨진 진실. 어머니는 회장님의 첫사랑이었어. 이안이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희가 사진 속 여인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젊고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왜 결혼하지 않으셨어요? 당시 회장님 아버지가 반대했거든. 이안이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편지 뭉치가 나왔습니다. 노랗게 바랜 종이들이었습니다. 이 편지들을 봐. 서희가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회장의 젊은 시절 글씨였습니다. 윤희야, 미안하다. 아버지가 우리 사이를 반대하신다. 서희가 편지를 읽어나갔습니다. 언젠가 내가 그룹을 물려받으면 다시 만나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어. 이안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머니는 다른 남자와 결혼하셨고 이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님은 평생 후회하며 사셨어요. 서희가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결혼하신 건가요? 아니야. 더 복잡한 이유가 있어. 이안이 업무 파일을 펼쳤습니다. 지훈이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어. 복잡한 계산서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 말이야. 서희가 숫자들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런 건 저는 잘 모르겠어요. 간단히 말하면 횡령이야. 이안이 서희를 바라봤습니다. 회장님이 내 역할을 시간 끌기용이라고 했지만 시간 끌기요? 지훈이 회장님 사망 후 바로 경영권을 잡으려고 해. 서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내가 법적 배우자로 있으면 이안이 설명을 계속했습니다. 상속 절차가 복잡해져서 최소 6개월은 걸려. 서희가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에 증거를 모으겠다는 거군요. 맞아. 하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갑자기 복도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 떨어뜨린 것 같은데. 서희가 불안해했습니다. 이안이 서희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일단 너는 원래 자리로 돌아가. 당신은 어떻게 하고요? 난 다른 출구로 나갈게. 이안이 책장 뒤쪽을 가리켰습니다. 숨겨진 문이 있었습니다. 내일 밤에 다시 만나자. 서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금고는 어떻게 할 거예요? 암호를 찾아야 해. 이안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회장님과 윤희 어머니의 기념일이나 아니면 특별한 숫자가 있을 거예요. 서희도 함께 고민했습니다. 로켓 사진에 날짜가 적혀 있을지도. 이안이 사진 뒷면을 확인했습니다. 1965년 4월 23일. 작은 글씨로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만난 날일 수도 있어.
서희가 숫자를 외웠습니다. 1억 9,650만 4,231. 내일 시도해보자. 이한이 서희를 바라봤습니다. 혹시 지훈이 의심하면 모른 척 해야 해. 서희가 결심에 찬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을 위해서라면. 고마워.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어. 두 사람이 각자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서희가 간이 침대에 누웠습니다. 회장의 규칙적인 호흡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마치 회장이 미소 짓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음 날 밤 서희가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11시 30분이었습니다. 복도가 완전히 조용해진 것을 확인하고 일어났습니다. 이한이 약속한 시간이었습니다. 회장님, 잠시만요. 작은 목소리로 말하고 비밀 서재로 향했습니다. 이한이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꼭 열어야 해. 금고 앞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서희가 어제 외운 숫자를 떠올렸습니다. 1965년 4월 23일이었죠? 맞아. 하지만 순서가 문제야. 이한이 여러 조합을 시도했습니다. 1965만 423. 틀렸네. 다시 버튼을 눌렀습니다. 423만 1965. 이것도 아니야. 서희가 사진을 다시 자세히 봤습니다. 혹시 다른 의미가 있을까요? 윤희 어머니 생일일 수도 있어. 이한이 생각하며 말했습니다. 아니면 둘이 헤어진 날. 서희가 편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이 편지에 날짜가 있을 거예요. 마지막 편지 끝에 작은 글씨가 보였습니다. 1967년 12월 15일. 서희가 날짜를 읽었습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만난 날일 거야. 이한이 새로운 조합을 입력했습니다. 1967만 1215. 삐소리가 나며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거꾸로 해볼까? 서희가 제안했습니다. 1512만 1967. 이한이 숫자를 눌렀습니다. 클릭 소리가 나며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드디어.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금고 안에는 여러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USB도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지훈의 횡령 증거들이야. 이한이 USB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걸로 충분할까요? 이걸로도 부족해. 더 결정적인 게 필요해. 서희가 편지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회장이 윤희에게 쓴 편지들이었습니다. 이 편지들,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평생 사랑했다는 내용이에요. 이한도 편지를 보며 감정이 북받쳤습니다. 어머니도 회장님을 그리워하셨어. 이한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까지 회장님 이름을 부르셨거든. 서희가 이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 회장님 마음을 풀어드려야 해요. 그래. 그분들의 사랑을 헛되게 할 순 없어. 갑자기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보다 빠른 걸음이었습니다. 누군가 오고 있어. 이한이 서희를 재촉했습니다. USB는 내가 가져갈게. 서희가 편지들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내일 회장님 상태가 변할 수도 있어. 이한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지훈이 뭔가 계획하고 있는 것 같거든. 서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계획이요? 회장님 생명 유지 장치 관련해서. 문 앞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훈과 조 실장의 대화였습니다. 내일 아침에 주치의와 상의해. 알겠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죠. 서희와 이한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상황이 급박해지고 있었습니다. 이한이 숨겨진 출구로 향했습니다. 조심해. 혼자 있을 때 위험할 수도 있어. 서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도 조심하세요. 내일까지 증거를 더 모아보겠어. 서희가 원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회장의 호흡이 평소보다 약해 보였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손을 잡아보니 더 차가워졌습니다. 제발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아침 7시 주치의가 여러 명의 의료진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서희가 간이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주치의가 각종 기계를 점검했습니다. 회장님 상태가 많이 나빠지셨습니다. 서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훈이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차가운 표정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정확히 어떤 상태인가요? 혈압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주치의가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마 오늘 내로. 서희가 회장에게 다가갔습니다. 회장님, 들리세요? 하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뭔가 해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눈물이 맺히며 물었습니다. 지훈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이제 현실을 받아들여. 조 실장이 서희에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사망 후 절차에 관한 안내서입니다. 서희가 서류를 밀어냈습니다.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준비는 해야죠. 주치의가 링거를 교체했습니다. 진정제 농도를 높여야겠습니다. 서희가 주치의를 붙잡았습니다. 잠깐, 그게 무슨 뜻이에요? 고통을 덜어드리는 거예요. 주치의의 말에 서희가 불안해했습니다. 혹시 그게 생명을 단축시키는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주치의의 눈빛이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서희가 링거 주입 속도를 확인했습니다. 평소보다 빨라 보였습니다. 속도를 줄여주세요. 지훈이 서희의 팔을 잡았습니다. 의료진에게 맡겨. 하지만 뭔가 이상해요. 서희가 저항했습니다. 회장님이 더 빨리 약해지는 것 같아요. 병이 진행되는 거야. 주치의가 주사기를 준비했습니다. 이건 뭐예요? 서희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영양 보충제입니다. 영양 보충제치고는 색깔이. 주치의가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때 회장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서희가 얼른 손을 잡았습니다. 회장님, 의식이 돌아오시는 건가요? 지훈과 주치의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럴 리가. 회장의 눈꺼풀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흐릿하지만 분명히 서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서희가 기쁨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회장의 입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윤희, 희미한 목소리였지만 분명히 들렸습니다. 서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윤희를 그리워하셨군요. 회장이 서희의 손을 약하게 잡았습니다. 지훈이 당황하며 주치의에게 눈짓했습니다. 지금 주사를 놓아야. 주치의가 다시 주사기를 들었습니다. 서희가 막아섰습니다. 안 돼요. 회장님이 깨어나셨는데. 일시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회장이 서희의 손목을 잡더니 뭔가 채워주었습니다. 작고 딱딱한 물체였습니다. 티타늄 밴드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회장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회장이 마지막 힘을 다해 말했습니다. 윤희, 미안해. 그리고 평온한 표정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기계에서 길게 삐소리가 났습니다. 회장님, 서희가 울부짖었습니다. 서희와 이안의 용기 있는 선택이 결국 진실을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돈과 권력에 눈이 먼 강지훈의 몰락과 함께 강태영 회장의 마지막 유언은 사랑과 정의의 승리로 완성되었습니다. 가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작된 계약 결혼이었지만 서희는 그 과정에서 진정한 용기와 사랑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선택이 가장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기도 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디에서 들으셨는지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의 한마디가
우리 모두에게 깊은 감동과 울림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